네, 의안심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심의 전에 통일부 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만 지역 통합 관련해서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오랫동안 일관되게 5극 3특 지역 균형 발전 이걸 국가 목표로 제시한 효과로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지역 통합의 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선언에 이어서 어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주 완주 기초단체 통합 선언이 있었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은 지난 30년 동안 수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3번 실패했었는데 대통령 덕분에 어제 완주 지역구를 갖고 있는 안호영 의원이 결단하고 전주 국회의원들이 함께 통합 선언을 했습니다. 때 맞춰서 어제 총리께서 5극 광역 통합에 대한 지원에 비춰서 3특에 대한 통합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정부 방침을 하셨는데 지역에 기대가 큽니다. 한 가지 건의드릴 것은 지난번에 광주 전남 통합을 격려 응원하기 위해서 청와대 초청 오찬을 주셨는데 비례해서 전북특별자치도도 그 기회를 좀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네,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판단해 볼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예, 의안심의는 비공개로 운영되어 오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보로 이송된 법률의 공포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제72호부터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국무회의입니다. 대통령께서 개선언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수출이 1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초로 600억 불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주력 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늘었고 또 시장 다변화 흐름도 한층 공고해졌습니다. 이러한 지표 개선이 실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기업, 수도권, 경력자 중심의 전통적인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에 따라 경제 성과는 더욱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자유롭게 도전하고 또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제도 혁신 그리고 자금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가 현재의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결과 사상 최초로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모금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많이 모금에 참여해 줬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동참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 드림 사업도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혹시 그냥 드림 사업이 뭔지 모르시는 우리 국민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해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정책을 이제 구성하게 된 계기는 사실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 훔쳤다가 구속된 사람들 이야기여서 그 단순한 한 끼 때거리가 없어서 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에 따라서 뭐 수사를 하고 구속을 하고 관리를 하는 이 엄청난 비용을 왜 들여야 되느냐. 그냥 계란 한 판 훔치는 대신에 한 끼 때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음식물 제공을 하면 이런 사회적 낭비도 줄이고 또 불필요하게 뭔가 처벌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아무나 2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뭐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뭐 아무나 와서 뭐 벤츠 타고 와서 집에 가고 그러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 치더라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한 2만 원 정도 되는 음식물 무료로 얻겠다고 그 고생해가면서 그 배급하는 데까지 갈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행을 해본 결과로는 그런 경우를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본인들 직접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지금은 전국에 150군데가 넘는 곳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굶지 않도록 음식물을 제공하는 그런 그냥 드림 센터가 있으니까 주변에 이런 시설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5월에 본 사업을 또 확대합니다. 그 전까지 혹이라도 있는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사업소 확대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나눌수록 커지고 연대는 실천할 때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정부는 더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 보완 등도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국가 예산보다는 우리 사회적인 기부 동참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 그리고 실제 사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할머니가 음식물이 부족해서 이걸 받아가지고 갔다가 언젠가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자기가 너무 많은 음식물을 제공받게 됐다. 라면 이런 거 제공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좀 주라고 도로 또 거기에 갖다 놓고 간 분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따뜻한 곳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인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병했다고 합니다. 방역 당국은 가축 전염병 확산 차단에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력한 농가들이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방역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방역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신경 써주시고 이들이 그 고통에 대해서 그 고생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곧 설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는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빠르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만 그러시죠.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강화군 색동원 성추행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지시했습니다. 10년 이상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어디서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신속한 수사를 챙기고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점검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 유출 혐의로 원자력 안전기술원 전직 원장이 기소되고 방첩사의 민간인 사찰 흔적이 발견되고 구시대적인 간부 모시는 날이 지자체 등에서 여전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개인적 문제점을 원천 근절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비리 근절도 공직기강도 한다면 하는 대통령이고 정부이고 총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겠습니다. 올 중반으로 예정되어 있는 업무 보고가 성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핵심 과제를 직접 챙기는 군기반장 역할을 올해는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방향을 대통령님께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모든 정부 관계자들도 긴장하고 명심하고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토의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현황 토의 이전에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주가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격려하고 또 더 잘 되도록 힘을 합치는 게 저는 우리 공동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올리려 그러면서 왜 집값은 누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주가와 집값은 좀 다릅니다.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죠. 또 주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집값은 집값이 오르면 이게 투자 자산이 집값에 또 부동산에 매여가지고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가 못해서 그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됩니다. 또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죠. 그 자원 배분이 또 왜곡됩니다. 그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저는 이게 좀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어디 보니까 우리 곽이 부총리께서 저기 일 열심히 잘하는 직원들 포상했다는 게 어디 돌아다니대요? 네. 특별 포상 그러셨어요? 지급했습니다. 다른 부처들도 좀 많이 하세요. 뭐 조용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요란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직사회가 이게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야단만 치고 맨날 좀 그래서 좀 이렇게 의욕이 잘 안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사회가
발전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집단이 공직사회죠, 사실은. 규모도 가장 크고 영향력도 큽니다. 여기가 이 공직 구성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할 때 하고 막 시키는 거나 겨우하고 뺀질뺀질거리고 의무 외에는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포상이나 칭찬도 좀 많이 하십시오. 1,000만 원, 뭐 350만 원 이렇게 주시고 그랬더라고요. 네, 뭐 잘하셨어요. 네, 많이 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네. 다른 부처들도 좀 하세요. 직원들 잘하는 거 발굴해가지고. 그래야 또 공직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법무부 오늘 대검찰청 보고가 하나 있네요. 민생침해사범. 이건 일단 보고 별도로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서인데, 예, 그러십시오. 그렇게 하고. 하여튼 요새 대한민국 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부동산도 한 원인이겠고 또 하나는 이게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가지고 그 과도하게 높이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한 원인인 것 같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비싼 건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게 검찰이 어쨌든 민생사범 단속을 잘 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할 일이고 또 역량도 있는 조직인데 앞으로도 이런 민생사범 단속은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좀 이따 보고할 때 한꺼번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준비된 안건 토의 시작하시죠. 네. 연명 의료 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부 장관입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배경입니다. 2018년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비율은 77%까지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말기 존엄한 삶을 위해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생애 말기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입니다. 먼저 죽음에 대한 논의를 기피하는 문화, 연명의료의 상담과 정보 접근성의 제약으로 연명의료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사전 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료를 중단, 유보할 수 있는 임종 과정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수행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27.2%입니다. 다음은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연명의료에 대한 사전 의향 결정을 통해 웰다잉에 대해 미리 숙고하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사전 의향서 등록 기관을 확대하고 환자의 가치관을 반영하도록 사전 의향서의 서식을 개편하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을 포함한 웰다잉에 대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연명의료 결정이 존중되는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하는 시기를 현재의 말기 시점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확대하고 연명의료, 생애 말기 돌봄 등에 대한 표준 상담 프로세스를 보급하고 상담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되어 있는 연명의료 유보 중단 가능 시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적용 범위를 말기까지 확대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연고자와 고립 단절 노인 등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해 법령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연명의료 수행 의료기관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연명의료 결정 이후 존엄한 생애 말기와 임종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료기관, 호스피스를 확충하고 말기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진료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겠습니다. 요양시설에서는 임종 돌봄에 대한 계약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종사자 교육, 임종실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